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참석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이제 스킬셋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분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되는 그 세션입니다. 저도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이 내용을 하면서 과연 어느 얘기부터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혹시라도 그래서 되게 딥다이브한 내용을 오늘 다루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라이트한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저희를 찾으시던가 뭐 좋은 파트너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크럼과 세이프라는 게 있는데 혹시 스크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세이프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세이프를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네요.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세이프는 네, 그러면 그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신 분은 혹시 계신가요? 네. 혼자 하고 계세요? 유 대표님은? 네. 그 애자일로 프로젝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네. 사실 이런 분들은 오늘 세션이 별 재미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자일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건데 세이프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뒷부분에 세이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틀라시안 솔루션이 애자일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크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세이프 기반으로 그 애자일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방법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화면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션이죠. 네, 마지막 세션이니까 성심성의껏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 네. 먼저 정통적인 개발 방법론입니다. 정통적인 개발 방법론을 보면 애자일과 워터폴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 다 제공돼요, 재료가. 그래서 안 찍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비율을 놓고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애자일은 한 39% 정도, 그 다음에 워터폴은 11% 정도의 프로젝트 성공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비율을 봐도 9%로 애자일이 적고 워터폴이 29% 정도로 많다고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의 규모가 적을수록, 소형 프로젝트일수록 애자일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우리도 애자일을 해야 되겠구나. 애자일을 하면 프로젝트의 성공 비율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막상 애자일로 하려고 하면 되게 많은 그 허들에 부딪히게 돼요. 그런 허들들이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허들의 이유가 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론을 보게 되면은 워터폴이죠. 아주 그 전통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워터폴은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 사실은 제가 애자일 컨설팅 하러 다니는데 가서 고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워터폴적인 사고를 가지고 애자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들을 가장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PM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애자일로 하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테스트는 언제 해요? 요구사항 정의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들이 전부 워터폴 기반으로 했을 때 나오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공학이 1970년대에 나왔고 여러분들은 70년대 뭐부터 IT를 하진 않으셨겠지만 그러신 분이 계시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한 80, 90년대 이후로 IT를 하시면서 1918년이니까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워터폴 방법론에 되게 익숙해져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애자일을 하려고 딱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다,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워터폴 방법론이 가장 실패를 하는 몇 가지의 이유들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초기에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정의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근해 요구사항하고 근해라는 그림을 이렇게 딱 인터넷 쳐보면 되게 많은 근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나무에 한 줄짜리로 매달려 있는 근해, 두 줄짜리로 매달려 있는 근해, 타이어가 매달려 있는 근해, 이런 게 나오죠. 그 근해를 상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고객이 생각한 것과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생각한 것과 개발자가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데피니션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 수정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실제로 고객은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막판에 가가지고 내가 생각한 건 그거 아니네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많은 변경들이 수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요구사항을 보고 얼마의 공수가 들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공수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그래요.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게 되면은 집을 짓고 제일 먼저 하냐면 고객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집을 져주세요 하면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진과 설계도가 나와요. 그에 따라서 집을 막 시공을 하려고 하다가 변경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도 다시 책정되고 기간도 다시 공수산정이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정확한 공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 후에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통합이 가능할까? 여러 시스템, 큰 시스템이면 큰 시스템대로 단일 시스템은 잘 돌아가지만 딱 붙여놓고 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2년 후에 완료되는 프로젝트에서 그 현재 요구사항이 그 시점에서도 타당할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2년짜리 프로젝트, 1년짜리 프로젝트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게 신기술이었어요. 근데 IT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시장에 출시된 시점에 사실은 더 좋은 기술이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2년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예측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뒤처진 제품을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워터폴이 가지는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터폴은 실패 확률이 점점 커집니다. 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이터레이션 모델 또는 그 스파이럴 모델, 이런 아이디어를 내놔서 워터폴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해답이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봤지만 이 역시도 소프트웨어에 실패하는 원인을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워터폴과 애자일입니다. 그림 누가 그렸는지 참 잘 그렸죠. 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워터폴과 애자일을 보게 되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저쪽이 이제 워터폴이고 이쪽이 애자일에 대한 그림인데, 워터폴의 그림을 보면 C라고 써 있는 사람이 뭔가 들고 들어갑니다. 저게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이 날 뭘 만들어주세요 하고 저기다 요구사항을 잔뜩 실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개발자들이 저 터널 안에서 뭔가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저는 저 터널을 빠져나온 그 순간까지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인가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저게 딜리버리가 됐어요. 이렇게 UAT 단계 딜리버리가 됐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저는 UAT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렸어요. 내가 그때 뭔가를 요구했는데 이게 그때 요구한 게 맞던가? 내가 이때 이걸 왜 요구했지? 또는 내가 원한 기능이 이거였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프로젝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끝내야 되고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저거를 딜리버리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들어도 딜리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워터폴이 가지는 한계는 저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자일은 그래서 저 워터폴의 한계를 좀 극복해야죠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공부를 합니다. 커스터머와 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걸 가지고 작게 만들어 봅니다. 작게 만들어 보고 이게 맞습니까? 하고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서 뭘 하죠? 보여주고 나서 매저를 합니다.
측정을 해서 이게 맞아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수정해주세요 하면 다시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형태를 씁니다. 그러면 앞에 보았던 스파이럴 모델이나 이런 거하고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 방법만도 유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니페스토 포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실은 저기 다 영어로 써 있는데 그냥 한글로 제가 개발이라는 영어를 넣습니다. 다 영어로 쓰긴 그래가지고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넣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도와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 하고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워터폴에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 프로세스 단계에서 어떤 툴이 사용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자일에서는 그런 것보단 개인과 상호작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협업을 할 것이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에자일입니다. 포괄적인 문서보단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중점을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자일의 워터폴에서는 각 단계마다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이 산출물들이 검수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리퀘어먼트를 정의하고 리퀘어먼트가 빽빽하게 정의가 됐는지 이 리퀘어먼트는 어디서 왔는지 누가 냈는지 무슨 의도인지 다 문서를 수십 페이지 수만 페이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죠?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죠.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설계 검증을 하고 DB 설계하고 아키텍처 설계하고 엄청나게 해야지만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자일에서는 이런 산출물들에 더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 포커스를 합니다.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객이 뭔가 내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당신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하는 게 에자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자일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안 만듭니까? 네, 만듭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만들기는 하는데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다큐멘트만 만들어요. 문서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 수준의 다큐멘트들을 작성을 합니다. 계약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자일에서는 고객이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 모두 인볼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지속적으로 요건을 주고 고객과 협력하고 스크럼이면 스크럼팀과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에자일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워터폴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마일스톤이 있고 정해진 기간이 있고 이 기간까지 뭘 해야 되고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점점 지켜지지 않아요. 설계가 늦어지고 요구사항 정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 뭐가 줄어들죠? 개발 기간이 줄어들죠. 개발이 늘어지면 뭐가 줄어들죠? 테스트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원래 계획은 2달을 잡아놨는데 2달 동안 테스트하는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2달 계획을 잡아놓으면 2주에 끝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2주를 해도 다행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프로젝트의 기간이 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에자일에서는 그런 타임 플레인이 된 것보다는 실제로 리퀘어먼트 베이스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리퀘어먼트라고 하지 않고 백로그라고 하는데 정해진 백로그의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정해진 프라이어리티에 의해서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낮은 프라이어리티에 있는 것들은 필요한 경우엔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자일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핸드폰은 몇 %의 기능을 사용하시나요, 유 대표님? 핸드폰은 몇 %의 기능을 사용하십니까? 10%. 네. 10% 쓴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질한 수준은 아니십니다. 네. 몇 %의 기능을 사용하십니까, 핸드폰에? 제일 앞에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워서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네. 10%? 네.
두 분 다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10%보다는 많이 쓰죠. 근데 핸드폰에는 되게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ITSM이나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기능을 몇 %나 사용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면서 수많은 기능들을 거기다 때려 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 안에는 대부분의 기능이 70%, 80% 이상이 쓰지도 않는 기능을 거기다 때려 넣어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데 엄청난 리소스를 들입니다.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기능을 집어넣고 그 기능이 안 돼서 검수를 안 해주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정말 쓸데없고 가치 없는 일에다가 엄청난 리소스를 때려붓고 있고 그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다음 일들을 진행 안 시키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에자일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지만 포커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플하게 하자는 겁니다. 정말 쓸데있는 거, 정말 필요한 기능에 집중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자 하는 게 에자일의 개발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더 중점을 둬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에 좀 더 중점을 해서 개발을 하자 하는 것이 에자일입니다. 네, 이런 거는 많이 보셨죠. 에자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그 에자일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2006년 요쯤에 에자일이 한때 붐을 확 일으켰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적용되지 못하고 훅 사그러들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 효율성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었죠. 법적으로 줍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고 주말 근무를 못하게 합니다. IT의 유명한 말 있죠. 우리는 월화수목 금금금이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는 회사는 야근을 할 수도 없고 주말 근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자일이라는 것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면은 이 에자일에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95년에 나온 게 스크럼이고요. 그 다음에 96년에 XP라는 방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자일 매니페스토가 된 게 2001년이고, 그 다음에 닌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나온 게 2003년입니다. 저 안에도 되게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것 중에 스크럼이라는 거 하나하고 가장 그래도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세이프라는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자일의 원칙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12가지 원칙을 한 번이라도 곱씹어서 생각해 보신 분이 한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컨설팅 하러 다니면서 자세히 곱씹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우선적인 목표는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조기에 제공하는 것이다.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에자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기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면 그 기간 안에 개발을 했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에자일에서는 익스큐터블하고 테스터블한 상태로 소프트웨어 기능을 잘게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조기에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저게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런닝될 수 있는 상태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해주고, 고객은 그걸 보고 평가를 해서 내가 원했던 기능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기능을 더해야 되는지 어떤 건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아까 터널에서처럼 다 나올 때까지 고객을 뭔가 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객은 그걸 보고 피드백을 하고 계속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 에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발 후반의 요구사항 변화에도 환영한다. 네, 이렇게 하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합니다. 에자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기서 딱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요구사항을 딱 정해놓고 개발을 해도 중간에 요구사항이 변하는데, 개발 후반까지 요구사항 변화를 환영한다고 하면
프로젝트를 종료를 언제 하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야, 저거는 개발자를 죽이자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priority를 정한다고 했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위의 프라이트에 있는 거는 그 기간 안에 개발을 하고, 중간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와도 그 요구사항에 있는 프라이트를 정하고, 그거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얘가 요번에 개발돼야 될 건지 안 돼야 될 건지는 협상을 통해서 조율을 합니다. 고객과 개발팀이. 그래서 만약 요번에 적용 안 돼도 되는 거다 하면 새로운 요구사항이라도 등록을 해놓되 개발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이 다 완료되는 시점에 우리가 100이라는 요구사항 기능이 있었는데 80까지는 개발이 됐지만 나머지 20개는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협상을 통해서 기간을 늘리던가 얘는 개발을 하지 않든가 하는 고객과의 협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는 방법이 애자일입니다. 짧은 스케줄을 선호하고 동작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2주, 2달 간격으로 제공한다. 요거 이제 나중에 스크럼에 나오게 됩니다. 스크럼에서는 스프린트라를 정하게 되고요. 스프린트 단위로 2주나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돌면서 제품을 보여주고 리뷰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길게 가져가게 되면 워터폴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짧은 주기로 가져갈수록 보여주는 것들이 더 런닝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주기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와 개발자는 매일 같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일해야 한다. 예, 이게 또 이제 벽이죠. 왜냐하면 커스터머는 커스터머잖아요. 고객이 왕인데 우리하고 같이 밤을 새야 된다고 하면 고객이 같이 밤을 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객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벽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만 고객은 내가 만들어진 것들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줘야 하고, 내가 필요로 하면 고객은 나한테 와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애자일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저하고 같은 팀을 이뤄서 움직여야 합니다. 동기부여된 사람, 이거는 사람들이 다 자발적이고 이것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서 세 번째, 단순함에 대해서 저는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자일에서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정말 쓸데있는 기능,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만들자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기능들은 애자일에서는 가능하면은 쓰지도 않을 기능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말고 많이 사용하는 기능, 꼭 중요한 기능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에 보셨던 방법론들은, 전통적인 방법론들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하면 좋아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어떻게 정의하셔야 하고, 그리고 개발을 할 때는 그 모듈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자일에서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원칙을 보게 되면 소스 코드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죠? 애자일의 그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 저는 컬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고객과 협력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인지,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을 조정해 나갈 건지에 대한 컬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애자일입니다. 그래서 애자일을 적용하시려면 뭘 바꿔야 하냐면 우리가 개발하는 컬처를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개발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져야지만 애자일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스스로 하셔야 해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걸 하셔야 합니다. 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점심을 먹고 한 가지를 여쭤봤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심플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애자일을 적용하시려고 하면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심각한 경쟁 시대에 살고 계시고 엄청나게 그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고 계시는데 그냥 그대로 하셔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개발 문화를 바꾸셔야 합니다. 네. 에자일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스크럼입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보셨죠? 네. 스크럼 하게 되면은 저렇게 많은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스크럼은 이게 다예요. 얘를 잘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스크럼 방법론은 어렵지 않아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스크럼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모든 리퀘어먼트, 고객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모아라. 어디에? 백로그에 모아라. 그래서 그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 갔지? 네, 요겁니다. 여기 요 백로그에 다 모아놓게 됩니다. 모아진 백로그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협의를 해요. 고객과 얘는 우선순위가 높아요, 낮아요? 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옵셔널 한 거예요? 이런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다 정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처들의 백로그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을 하냐면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스프린트라는 걸 만들어서 스프린트 계획을 하고 그 스프린트 안에서 얼마의 주기로 할지를 계획을 합니다. 보통 스프린트는 2주나 한 달 주기를 선택합니다. 3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5개월짜리 프로젝트의 스프린트가 일주일, 한 달이다 하게 되면 한 5개 정도 스프린트가 나오겠죠? 근데 보통 스프린트 제로라고 해서 초기에 하는 이니셜라이즈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설계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단계를 스프린트 제로라고 하는데 그 단계를 하고 뭐 4개 정도 스프린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게 되면은 각 스프린트의 마지막 단계를 테스트하는 스프린트로 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스프린트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백로그에 있는 것 중에 요번 스프린트에 개발해야 될 것들을 꺼내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2주 안에 개발해야 될 것들을 가져옵니다. 물론 저 스프린트를 정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얘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일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 정하는 원칙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하고 나서 그걸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뭐 스토리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우리의 업무량이 정해집니다. 가져오고 나면 걔는 스프린트 플래닝을 할 때 집어넣고요. 우리는 그 스프린트가 한 바퀴 돌아갈 때는 거기에 들어있는 백로그들만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프린트 백로그입니다. 여기엔 또 원칙이 있습니다. 스프린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른 요구사항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아요. 그 스프린트 안에는 원래 우리가 초기에 계획했던 스프린트 안에 계획했던 스프린트 백로그만 개발을 합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오면 어디다 집어넣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네, 부끄러우시군요. 네.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오면 그거는 프로덕트 백로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라이어티를 정하게 되고 다음 스프린트에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스프린트가 돌아가는 동안에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크럼 팀이 있고 스크럼 마스터가 있습니다. 마스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스크럼이 돌아가는 동안에 스프린트 동안에 스크럼 팀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스크럼 팀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요소, 그 장애 요소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이 스크럼 마스터가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말하면은 PM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PM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PM하고 가장 유사한 사람이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스크럼 마스터는 PM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절대로 업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스크럼 마스터는 이걸 하라고 업무를 지시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각각의 스프린트가 돌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매일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합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스크럼 팀이 다 모여서 스크럼 미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동안에 합니다.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하고 스크럼 팀이 배석을 하고 스크럼 팀에서는
각각의 팀원들이 어제 한 일과 오늘 할 일,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얘기는 안 해요. 어제 내가 뭘 먹었는지, 어제 뭐 하고 놀았는지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딱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 스크럼 마스터는 그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즉시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크럼 팀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조율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스프린트 리뷰를 하게 됩니다. 스프린트 리뷰 단계에서 뭘 하냐면, 한 스프린트 안에 만들어져 있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돌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모를 하게 돼요. 누구한테? 고객한테. 고객은 그 내용을 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변경해야 될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줍니다. 수정은 언제 합니까? 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은 다음 스프린트에 할지 아니면 그 다음 스프린트 넘길지를 정합니다. 그때 수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스프린트 회고를 합니다. 스프린트 회고 단계에서는 이번 스프린트에서 잘했던 일, 다음에 개선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스크럼 팀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다음 스프린트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저 스프린트가 몇 바퀴를 돌게 될지는 초기에 계획한 대로 돌게 돼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빼드린 게 있는데, 백로그, 프로덕트 백로그에 있는 게 스프린트 백로그로 넘어오게 되면 이 백로그들은 잘게 쪼갭니다. 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익스큐터블하고 테스트 가능한 형태로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의 백로그가 하나의 타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백로그가 여러 개의 타스크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짜개진 백로그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개발된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고객은 내가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되게 짧은 순간에 확인할 수 있고 피드백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져간다는 게 스크럼의 원칙입니다. 스크럼 팀은 10명 내외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스크럼은 10명 정도가 하는 프로젝트에 적당한 프로젝트구나 딱 생각되시죠? 그쵸?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에는 애자일을 적용할 수 없겠구나, 스크럼을 적용할 수 없겠구나. 네, 맞습니다. 저것만 가지고는 하실 수 없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뭐 200명이 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스크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스크럼만 가지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스크럼에는 5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체는 커미먼트입니다. 팀과 팀이 스프린트 목표에 대한 약속을 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프린트를 계획할 때 집어넣었던 스프린트 백로그들이 100% 달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걸 가지고 스크럼 팀의 벨로시티를 측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스프린트를 정할 때 우리는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어? 그걸 기준으로 다음 스프린트에 들어갈 백로그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수하는 게 첫 번째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함에 대한 노력과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게 되면 어제 내가 뭘 했고 오늘 뭘 할 거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제일 저거 하는 거 있죠. 어제 제가 이걸 했는데 오늘은 이걸 할 계획이었는데, 네,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어제 그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늘 좀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고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밀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스프린트가 끝났을 때 내 일이 완료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들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크럼에서는 반드시 투명함에 대한 노력과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내가 못 끝냈으면 어떤 이유로 못 끝냈는지 명확하게, 어떤 사유가 있어 못 끝냈는지 얘기하고 못 끝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같은 스크럼 팀은 뭘 해줘야 하냐면 그 못 끝낸 이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리고 스프린트의 목표 달성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엔 공개적으로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알리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스크럼팀에 대여섯 명, 10명까지의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시에 같이 일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포커스를 하지, 저 사람은 왜 못할까?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한데? 하면서 비판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하고 달라져야 하는 애자일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크럼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라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듯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라지 스케일 스크럼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게, 여기 보시면 밑에 이런 스크럼, 요 하나의 스크럼들이 있습니다. 단위 스크럼들이 있고요. 요 스크럼들이 모여서 스크럼 오브 스크럼을 만듭니다. 여기도 스크럼 오브 스크럼이 있고요. 요것들이 또 모여져서 메가 스크럼 오브 스크럼이란 단위로 만들어지게 돼요. 각각의 스프린트 미팅을 리뷰를 한다고 했잖아요.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고 나서 프로젝트 매니저에 해당되는 프로덕트 오너는 리드 프로젝트 오너가 있고요. 그 사람들은 각각의 스크럼 오브 스크럼에서의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 방식이 라지 스케일 스크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크럼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앞에 보셨던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안에서 개발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빌드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을 하려면은 뭐 XP나 닌 같은 데서 제공되는 페어 프로그래밍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라에서는 애자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라에서 애자일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드시면 뭐가 나오냐면 스크럼으로 할지 칸반으로 할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왜 스크럼 얘기만 쭉 하다가 칸반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 하고 하실 텐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스크럼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칸반은 우리가 그 보통 to do, doing, done 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to do 목록에 지속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프로젝트성 업무에는 스크럼이 적합을 하고 유지보수성 업무, MA 업무에는 칸반이 적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칸반 형태는 새로운 리퀘스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땡겨가서 처리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칸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풀 방식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크럼의 장점과 칸반의 장점을 따서 두 개를 합한 용어, 스크럼반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럼이 가지고 있는 주기를 갖는다는 장점과 칸반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넣는 장점 두 가지를 합해서 스크럼반이라는 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스크럼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스크럼 보드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칸반은 칸반 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칸반 보드를 보게 되면은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네, 트렐로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칸반 보드는 트렐로하고도 되게 그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거 하지 않으면 사실은 IT 개발이 없거나 이러시면 그냥 트렐로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게 쉽게 쓰일 수 있어요. 이거는 트렐로는 뭐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백로그가 있게 되고요. 그 프로덕트 백로그는 저렇게 당겨 놓게 되면 스프린트 백로그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스프린트를 정할 때 이 스프린트의 기간과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를 정하고 이 스프린트에 개발해야 될 내용들을 저기 스프린트 백로그에 넣고 관리를 해주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죠. 번다운 차트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트들이 얼마나 작업이 된지 쭉 보는 번다운 차트 같은 것들도 툴 안에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백로그는 프로덕트 백로그에 있는 놈을 갖다가 당겨 놓게 됩니다. 드래그 드롭으로 당겨 놓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프린트 보드고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지라에서 그 스크럼을 사용하시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크럼만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왜? 큰 대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스크럼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라지 스케일 그 스크럼을 사용하면 되지만 그 역시도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스케일드 에자일이라는 방식이 나왔어요. 이걸 보시게 되면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에센셜 세이프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 그렇죠?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별건 없습니다. 사실은 별건 없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요로 부분입니다. 이것도 스크럼이나 XP, 린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크럼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에자일 릴리즈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게 그 라지 스케일 그 세이프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특이한 거고요. 없는 용어가 있습니다. RT라고 하고 릴리즈 트레인 엔지니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크럼의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 팀, 그 다음에 프로덕트 오너 정도만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는 릴리즈 트레이닝 엔지니어, 그 다음에 그 에자일 릴리즈 트레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래닝을 할 때 이렇게 릴리즈 플래닝을 할 수 있습니다. PI라고 해서 PI 단계들을 정하고 각각 단계별로 스프린트가 돌아가는 형태로 움직여서 그것들이 완료가 되면 다른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하는 릴리즈 플래닝 PI 단계들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조직에서는 이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좀 그 지금까지 스크럼에서 부족했던 뭔가 아쉬워, 너무 심플하고 아쉬워했던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얘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에센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솔루션 세이프가 있습니다. 조금 큰 솔루션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뭐가 한 단계가 더 늘어났죠? 예, 맨 위에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계가 더 늘어났고, 이건 라지 솔루션 세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형태의 세이프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라지 솔루션에 있었던 맨 위에 단계가 포트폴리오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요거는 에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밸류 스트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안에 기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 스케일 에자일이 있습니다. 풀 에자일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에센셜부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풀까지 전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라시안 솔루션 G라는 요 세이프라는 모드를 제공을 해드려요. 근데 한 번도 써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가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G라는 제품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포트폴리오 G라? 들어보신 분? 예, 저기 파란 옷 입은 세 분은 들어보셨답니다. 네. 국내에 많이 팔리진 않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모우에서도 몇 군데 판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지금 보시는 세이프를 이해하셔야지만 쓸 수 있는데, 아직은 국내에 세이프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저희 회사 2명 있습니다. 세이프 30를 한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네. 하여튼 세이프에 서티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지라에서 세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세이프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지라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 드렸죠. 포트폴리오 팀, 솔루션 팀, 프로그램 팀, 딜리버리 팀 이렇게 나눠졌을 때 지라에서 에픽은 어디에 해당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아키텍처링 해놓습니다. 하이라키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에픽은 포트폴리오 팀에서 가장 큰 형태가 될 거고요. 그거는 캐파빌리티, 그 다음에 피처, 스토리 이런 형태로 짜게 돼서 내려오게 되고 그 형태로 관리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G라 화면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저걸 깔아가지고 써봤잖아요. 실제로 써봐서 제가 구축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맨 위에 부분에 G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에픽과 스토리 이것들이 하이어라키를 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 하이어라키 구조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뭘 쓰죠? 우리가 스트럭처라는 뭐 플러그인을 사용해주면 하이어라키 구조로 보이게 되는데, 얘를 깔리게 되면 저런 하이어라키 구조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타임 플레인이 쭉 나오게 됩니다. 윗부분에는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저게 에픽 단위로 쭉 표시가 됩니다. 에픽 단에 있는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저기 밑에 하이어라키로 보여지고 누르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관리되는 형태를 씁니다. 네. 그뿐 아니라 닐리즈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닐리즈 트레이닝 보였죠. 각각 닐리즈가 어떤 닐리즈가 있다면 닐리즈를 정의해 놓게 되면 그 닐리즈의 타임라인에 의해서 밑에 보시면 닐리즈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그냥 사용은 공짜니까 한번 깔아서 사용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한 달 정도는 공짜가 아닐까 싶은데 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네. 다 끝나간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애자일 접근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테크니컬한 관점보다는 사실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애자일을 접근하셔야 합니다. 애자일을 어떻게 하게 하면서 그 워터폴정 방법론을 가지고 그거에 매핑을 시켜서 애자일을 갔을 때 1:1 매핑을 시키게 되면 답 없습니다. 답 안 나옵니다. 애자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자일은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같이 뭔가 만들어 갈까 하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애자일은 하나의 방법론일 뿐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절대로 아닙니다. 애자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갑자기 2배, 3배로 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화가 바뀌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뿐이지 애자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성공률이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또는 효율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컬처를 어떻게 바꾸실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실은 기존에 애자일을 한다 하셨던 분들은 그냥 작은 팀 단위로 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하셨는데 이제는 엔터프라이즈 관계에서도 큰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크럼뿐 아니라 아까 말했던 세이프 이런 것들 또는 고객의 환경에 맞는 고유한 환경에 맞는 애자일을 고민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저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듯이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의 환경에 맞는 애자일 접근법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낸 기업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